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해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배우고 있어요. 육신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간다고 했고요. 또 사주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육신의 작용이 있는데 그 해석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위치에 따라 다른 편제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이 편제의 작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를 살펴보는데요. 이 연월일시에 담긴 정보, 이런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를 한마디로 그냥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물입니다. 명리학에는 음양오행, 그리고 월지에 따른 배합, 일간의 특성, 천간의 배합, 일간의 왕세강약, 일주의 특성이나 또 조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신의 생화극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격국, 이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임상을 연구를 꾸준히 해서 통합적인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살만 갖다 대입해가지고 그 두려움, 공포를 조장한다거나 연월일시에 담긴 이런 정보만 가지고 궁적인 해석을 해서 절름발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생화극제에 또 육신의 생화극제 등등 이 음양오행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셔서 통합적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일단 알아야 통합을 하니까 이게 단편적인 지식도 알아야죠. 연천간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첫인상이라고 말하죠. 연주는 우리가 국가, 해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간에서 우리는 첫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는요, 그 사람, 그 집안의 집안 내력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조상이 어떻느냐, 조상을 알 수가 있죠. 또 월천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관계망인데 또 직업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회 활동을 이 월간으로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월지는 내가 자라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부모 환경이죠. 부모의 환경이고 부모궁이라고 하니까 또 내가 자라나는 환경, 내가 자라온 지금까지 환경, 그리고 언제나 있는 환경입니다. 내가 있으면 이 월지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나의 직업성도 이 월지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월에서 드러난 것이 월간이나 이렇게 연천간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 사람의 이 직업이 정말 대표적으로 나오고 또 대표권을 갖게 되니까요. 자, 일지는 일간의 현재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또 개인성, 그리고 배우자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신체 상태는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시간에는 나의 미래이니까 나의 말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부부의 결혼 생활의 끝을 볼 수 있고, 또 취미 생활, 이 사람의 취미 생활은 이런 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지는요, 시지는요, 무의식적인 곳이죠. 나도 잘 모르는 곳이고 상대방은 정말 절대 나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나의 숨겨진 욕망, 나의 마음속, 그래서 비밀 공간이라고 하죠. 이 시주 자체가 또 자녀에 관련된 정보이고, 또 이 지지에 이제 근이 되어 있다면, 천간에 근이 되어 있다면 이제 자녀 복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지지에만 있고 천간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게 드러나서 내가 생각하고 의식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간에만 있다. 천간에만 있는 거는 내가 생각은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이 없어서 이 행동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천간에 있고 근이 지지에 되어 있어야지만 그 육신의 대표권을 갖게 되고 확실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간에만 있어도 이제 운에서 지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천간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결과가, 천간에 생각했던 결과가 일어나겠죠. 자, 지지에 근하지 않으면 천간의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 행동을 하지만 유야무야 될 수가 있어서 뜬구름이나 또 그 생각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천간의 육신이 연지에 근하면, 연지라고 하는 것은 뭐 천복이에요, 천복. 그래서 하늘에서 준 복이기 때문에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명예가 드러나고 공론화되고 사회적 지위와 직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월지에 근해 있다. 이 연천간에 있는, 천간에 있는 육신이 월지에 근해 있으면 이 지복이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복입니다. 나의 소유, 그리고 영역, 건강한 육체, 이러한 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복인데, 이제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맡아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이 지지에 있는 것은 이렇게 충을 당하게 되거나 극을 당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또 영역을, 나의 영역을 침투받게 되죠. 자, 일지에 있다면 일지는 인복입니다. 일지는 인복이고 또 나를 추종해서 따르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일지는 인복이기 때문에 또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연지와 일지가 합의되어 있다면 하늘에서 주어진 나의 배우자의 복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최대의 복이 배우자 잘 만나는 거죠. 인복입니다. 인복. 자, 우리가 또 일간이 만약에 간여지동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어떤 지배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또 배타성 둘 다 가지게 됩니다. 시지에 육신의 근이 있다면 취미생활이나 또 개인성이 강하고 자녀복에 해당됩니다. 시지에 또 특히 이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죠. 공론화되는 어떤 명예가 아니고 그냥 사생활적인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편제를 살펴봅니다.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나 비견이 이제 극을 하는 것인데 일간과 같은 오행입니다.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제라고 하는 것은 활동해서 그 재물을 획득을 하는데 이 나에게 지금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미래의 소유를 생각하는 것이고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즉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또 활동 영역이 넓고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업가가 진출하는 영역이 훨씬 넓겠죠.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런데 이 편제는 또 파트너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타인과 함께 이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공유 경제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공유재예요. 공유재. 그러니까 대중의 재물이죠. 편제는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나중에 올 그 결과를 생각해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훨씬 주변에 돌려주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가 있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과다한 지출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편제들의 이 실속 없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서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화려하고 에너지도 강하니까. 그리고 또 이 편제는 가장
재밌어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정제라고 하는 그런 좁쌀 영감과는 좀 다르게 과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사무실 하나를 얻어도 뻐젓하게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삐까번쩍하게 얻어야 되는 거죠. 실속형이 아닙니다. 실속형이 아니고 정말 열정적이고 또 화끈한 그러한 투자, 이러한 사람이 이제 편제는 에너지가 계속 살아나요. 그러니까 포기가 없죠. 만약에 편관 없이 비견에 이 편제가 극을 당하고만 있다면 이 사람은 소심해집니다. 하지만 또 편관이 있으면 더 소심하지 않고 그 편관이라고 하는 위험에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식신생재하지 않은 편제가 편관으로만 이렇게 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편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관으로만 생해버리는 그런 사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편관은 영역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부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제들은 특히 단체 활동에서 독단적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사람들과 친화력이 굉장히 있어서 이제 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제를 한마디로 우리는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따지니까 지금 투자하고 그 투자가 좀 심해지면 투기가 되고, 또 미래의 결과를 따지니까 지금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박이나 횡재, 요행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잘하면 폭리를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낭비, 그리고 편제는 때로는 과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과욕이죠. 그리고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재미와 어떤 에로스적인 이런 애욕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또 기분파죠. 골든벨 울리는 사람, 맥주집에서 500cc나 다 돌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축구 이겼어. 그래서 여기 골든벨 울려주는 사람, 바로 기분파 편제입니다. 이러한 편제가 연천간에 있다. 이 편제가 연천간에 있다면 이러한 편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인상, 아주 스케일도 크고 막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겠죠. 첫인상을 봐도 에너지가 막 넘치겠죠. 그리고 막 세계로 펼쳐나가려고 하겠죠.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또 아시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편제가 있는데 세계로 선교하시는 분이고 정말 돈도 잘 쓰십니다. 성도들한테도 밥도 잘 사주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이 편제가 연간에 있었다 그러면 그러한 조상들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조상이고 또 영역을 이렇게 세계로 펼쳐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유의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단체가 또 여기에 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조상이 건국을 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나폴레옹과 같은,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모험적이고 스케일이 큰 조상일 수 있습니다. 자, 지지에 이 편제가 있다 하면 지지의 편제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미와 또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죠. 그러한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좀 더 크게 나오는, 그래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혹은 이 주식을 놔뒀더니 어느 날 갑자기 10배, 30배 튀었더라. 이러한 어떤 가문.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한 것이 기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결과로 와서 그것을 또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투자하는 가문을 우리는 편제, 이 자리에 편제가 있는 사람이, 연지에 편제가 있는 사람을 바로 그러한 조상 혹은 그러한 가문의 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회활동이고 또 직업성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회적 경향성이 외부를 향하고 있고 또 편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으면 사회적 경향성이 굉장히 편재는 외부잖아요. 외부. 그래서 외부를 향하고 있죠. 편재라고 하는 외부를 향한다. 편재라고 하는 외부를 향하고 또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공동의 힘을 모읍니다. 혼자 하지 않는다고 했죠. 편재는 공유제예요. 공유제. 그리고 공동의 힘을 비르는 사람입니다. 공유 경제죠. 또 여기에 편재가 있는 사람은 경영 능력을 펼칩니다.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재를 다루는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월지에 편재가 있다. 그런 거는 부모의 환경이고 내가 태어난 지금까지의 환경이죠.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 굉장히 재밌는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재밌는 환경을 쫓아다니죠. 부모도 호탕하고 호방할 것이거니와 이 사람 역시도 호탕하고 호방하죠. 그래서 또 친구들에게 뭐 한턱 쏘는 친구, 뭐 용돈 받아다가 한꺼번에 다 친구한테 쏘는 이런 아이들이 보통 친구한테 잘 쏘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학창 생활을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학창 생활을 하죠. 또 이 재성이다 보니까 인성을 극하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지식 학교 생활보다는 약간 빨리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현실의 재성,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돈에 눈을 뜨는 거죠. 아, 이걸 팔면 좋을 것 같아. 학교 다니면서까지 학창 생활 때 이제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또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뭔가를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른 사회생활을 하고 또 폼생폼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편재가 만약에 일지에 있다. 그럼 가장 개인적인 편재인데 나의 개인적인 편재. 더군다나 배우자가 이 자리에 있죠. 배우자가 편재다. 그러면 정제는 정말 아끼고 아끼는 내 사람인데요. 편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애인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 아끼고 내 집안에 두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편재가 있다면, 지지에 편재가 있다면 약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쟤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요, 정제가 정말 알뜰하게 모으는 재화라고 한다면 편재는 그냥 너무 수월하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냥 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재 역시도 아내도 그렇게 막 내가 끼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남편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편재가 있다 그러면 풍류나 주색을 즐기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많은 것 같으나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지에 편재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면 버젓하게 보여지는 직업이어야 되고 보여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참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 있는 편재입니다. 여기에 편재가 있다면 우리는 시상일이 편재, 시상일이 편관 뭐 이렇게 가장 위에 시간의 시상, 시간의 위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일위, 하나만 위치에 있는 편재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말년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를 일거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뭐 자수성가했을 것이다. 혹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뭐 유언장 잘 써야 되겠죠. 말년에 한 방에 부자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말년까지 풍류를 즐기고 다니면서 뭐 요트 타고 뭐 세계 여행하고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낭비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에 이 시지에 편재가 있다.
편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돈 쓰는 영역을 확장하는 편제인데 이런 비밀 공간에 있다면 이거는 비밀 애인입니다. 그리고 에로스적인 재미를 혼자서 몰래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해도 혼자서 투자하는 사람이죠. 자, 에너지 발산. 남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에로스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또 비밀 투자를 하고 또 비밀 애인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발산하죠. 밖에서 발산하기보다는 여기에 편제가 있는 사람은. 자, 이렇게 우리는 편제 위치에 따라 다른 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관의 작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